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산하의 한국 IR 협의회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하반기 반도체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은 번지점프 그리고 패러글라이딩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반도체 업종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정말 업황 자체가 확 안 좋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천천히 안 좋아지는 것인지 다들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확 안 좋아지는 것은 번지점프, 그리고 천천히 유영하는 느낌은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저희의 현재 결론은 패러글라이딩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반도체 업종의 주가와 투자 심리가 상당히 둔화되어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저희 업종이 좀 지금 둔화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가를 보실 수도 있고 실적을 보실 수도 있고 수출 지표를 보실 수도 있는데요. 가장 투자자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는 수출 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반도체 수출 지표가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반도체 수출 비중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 대만의 반도체 수출 지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만은 전자부품 수출을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전자부품 수출의 90%가 반도체 수출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만 수출 지표 중에 IT 완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대부분 반도체가 탑재되는 최종 기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IT 완제품이다 또는 엔드 프로덕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수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각 업종별로 한국하고 대만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개별 기업 단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대형주 중에서 가장 호실적을 보이는 기업이 어디인지, 특히 이제 대만, 한국, 미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미국에서 지금 현재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 자체는 많이 내려와 있지만 실적이 유망한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업종에서 가장 유망한 전방 산업은 어디인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으로 넘어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은 워낙 양사 주가가 내려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유의미하게 반등할까요? 요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약간 개별 이슈 쪽에 상관이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사실 개별 기업 이슈보다는 매크로 이벤트에 조금 더 주가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반도체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무슨 소부장 수혜주, 무슨 국산화 수혜주 이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쪽 포인트보다는 올해 상반기에 상장했던 기업들, 즉 각 증권사 IPO 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IPO를 했던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쪽에는 BCNC, 가온칩스 그리고 레이저셀이 있습니다. 3사 모두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 청약 경쟁률이 각각 1000대 1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투자 포인트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반도체 업종의 주가와 투자 심리가 1년 이상 둔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제 요거를 알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는 시가총액입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544조 원에서 418조 원까지 하락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한때 100조 원 얘기가 많이 되다가 86조 원에서 72조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경쟁사인 마이크론도 역시 시가총액이 106조 원이었다가 지금 85조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이후에 2022년 6월 중순까지 지금 말씀드린 세 개 회사의 합산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736조 원에서 575조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좀 저희가 수립을 해보면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을 때 사실 이러한 이벤트는 2021년 2월 중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가 하락에 영향 끼쳤고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면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숫자로 발표가 되는데요. 지수가 굉장히 높았을
시작했을 때는 4,0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2,600에서 2,700 정도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원달러 환율도 영향 끼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일 때는 사실 저희 반도체 업종은 좀 좋은 편이고요. 1,200원, 1,300원 근처까지 가면서 원화가 점점 약세를 보이면, 즉 저희가 영어로 Korean Won Depreciation이라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특히 SK 하이닉스 주가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좀 영향을 덜 받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사 그 실적에 영향을 끼치는 외환이 원달러 외에도 유로화라던가 아니면 위환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주가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약간 좀 자연스럽게 해칭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그동안 보면은 원화 약세인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이나 아니면 주가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밖에 매크로 이벤트들, 즉 2월에 발생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도 역시 부정적 영향 끼쳤어요. 사실 저희가 전쟁이다라고 기억할 만한 것들은 미국하고 중동의 분쟁, 그리고 아마 어떤 분들은 또 기억을 하시겠지만 1970년대 초에 이스라엘하고 또 아랍 지역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일종의 국지전처럼 이제 다들 인식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대규모로 일어나는 게 거의 지금 몇십 년 만에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발생했었던 2018년 하반기, 특히 2018년 12월에는 대단히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데, 사실 지금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조금 반도체 기업들을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어떤 부품이나 장비를 만들 때 믿을 만한 기업 한 곳이나 두 곳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는 제3의 그 부품 공급사 또는 장비 공급사를 더 선호하거나 아니면 멀티 벤더화를 추구하는 경향들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중 무역 분쟁 자체는 초기에는 조금 수요에 위협적이었지만 반도체 업종에는 좀 굿 뉴스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개별 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어떠냐?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오랫동안 반도체 애널리스트로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 반도체 쪽이 아닌 다른 섹터를 보시다가 반도체 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실적이 좋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 심리나 주가 측면에서는 안 좋은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실적은 정말 심각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요 그 파워포인트 자료의 제목도 뭔가 고공 낙하하는 느낌, 번지 점프한 느낌 그런 게 아니라 패러글라이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반도체 수출 지표는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수출 자체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보시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2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요. 13개월 연속으로 100억 불의 호조세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5월 말까지 데이터가 6월 1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역대 5월 중에 1위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2022년 5월 실적이 1위였고 그 직전에 이제 실적이 좋았을 때가 2018년 5월, 이게 무역 분쟁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 5월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엄청 잘 나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 이유는요. 파운드리 업황 호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데이터 센터 투자로 대표되는 서버 물량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데이터는 이 수출 금액을 제가 100만 달러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의 지금 10년 이상 되는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계속 이 숫자가 점점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저희가 주가 관점에서는 이 데이터 말고 바로 다음에 보실 것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매월 수출액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그러니까 100만 달러 단위의 금액이고요. 네, 이 차트 보시겠습니다. 뭔가 지금 뭐가 왔다 갔다 하죠. 요거는 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YOY 증가율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실제 주가에는 이게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할 때는 점점점 에베레스트 산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요. 뭔가 업황이 안 좋을 때는 이게 점점점 감소하면서 바닷속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요 차트를 쭉 보시면 어떤 순간에는 산이 몇 개씩 반복되다가 어떤 순간에는 뭐 바다 밑으로 빠졌나 하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2008년도에 그 미국의 크레딧 크런치 이벤트나 아니면은 2018년도 무역 분쟁 초기 이럴 때는 바닷속으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계속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출 금액 기준으로는 좀 전에 보셨던 그 페이지에서는 13개월 연속 100억 불의 호조세고 최근 5개월 동안은 제가 보기엔 아직 바다로 빠지는 느낌은 아니고 계속 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5개월 동안 계속 플러스가 나오곤 있고요. 다만 이 산의 기울기가 점점 조금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2022년 1월에 24.2% YY 증가율이었죠. 2월이 23.8%, 여기까지는 크게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38%였으니까 사실 잘 나왔어요. 저도 이 숫자 보고 엄청 흥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앞자리가 달라졌죠. YY 증가율인데 20 몇 퍼센트나 30 몇 퍼센트가 아니라 15.8%가 나왔고요. 그리고 5월에는 1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게 플러스가 나오는 이상은 산의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고 요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바로 이제 그때부터 바다로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 바다로 빠지는 느낌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6월달 데이터는 아직은 발표가 안 됐거든요. 요거는 7월 1일 아침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6월 20일까지 발표된 데이터를 보면은 요 숫자가 아직 작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바다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좋아집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아직 뭔가 그렇게 하기에는 계속 그 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반도체 수출 데이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와 주가에 영향 끼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 수출이 유의미하고요. 제가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 하나는 달러로 표시되는 수출 금액의 절대값, 또 하나는 수출 증가율, 전년 동월 대비 둘 다 보여드렸는데 앞에 거는 굉장히 멀쩡해 보였고요. 13개월 연속으로 호조세였고 그런데 주가에 영향 끼치는 거는 두 번째 보여드렸던 것, 즉 산의 모습이냐 바다의 모습이냐 요거였고요. 최근 5개월 동안은 계속 산의 모습은 유지가 되지만 수출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요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플러스는 유지되지만 숫자가 뭔가 좀 작아지는 느낌이 있고요. 그러면 언제 주가가 반등하냐 이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요 수출 증가율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플러스 3% 정도 나왔는데 갑자기 8월쯤에 다시 플러스 7%가 나온다. 그래서 산의 높이가 올라가는구나라는 느낌 드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기울기의 변화가 있을 때는 주가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안 좋았었던 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는 수출이 역성장했어요. 그래서 2018년 12월 데이터를 찾아보면은 앞에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바다에 빠지는구나라는 그 느낌이 있었고요. 이번에 만약 역성장하면 이제 뭔가 이제 번지 점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하드랜딩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만약에 이번에 역성장하지 않고 계속 플러스가 유지가 되면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유영하는 느낌, 소프트랜딩 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업황 보실 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월 1일 아침에 발표하는 보도자료, 수출입 동향 자료 참고하시면 이 반도체의 수출 증가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리고 숫자가 커지고 있는지 작아지고 있는지 이쪽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만 데이터 말씀드릴게요. 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데이터 자체가 전자부품 수출 지표 안에 포함돼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대만도 역시 수출 데이터 자체는 100만 달러로, 그러니까 100만 대만 달러가 아니라 그 미국 달러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 보시면 굉장히 그림이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아까 한국 거였는데요. 한국 거 보시면 점점 올라가다가 중간에 조금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대만 거를 다시 보여드리면 중간에 딱히 뭐 내려오는 그림 없이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더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는 느낌을 10년 이상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역시 산이냐 바다냐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바다가 네, 이것도 한국 거랑 잠깐 보여드릴게요. 바다는 이제 한국 거를 다시 지금 보시면 산이 있을 땐 산이 엄청 높고 바다가 생기면 중간에 바다가 좀 많이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메모리는 좀 예전에는 시황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에도 영향을 주고요. 이제 다시 대만의 이걸 보시면 산의 높이가 또 엄청 높지도 않고 바다가 생겨도 바다가 또 엄청 또 네,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 일단 숫자적으로 어떠냐 하면은 여기도 좀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4개월 말씀드리면은 2월 달이 플러스 46.5%였어요. 엄청 숫자 좋죠? 그리고 3월에는 35.6%였고, 지금 마지막으로 발표된 5월이 25.9%를 기록했습니다. 6월 데이터는 제가 여기 표기를 못했어요. 아마 6월 데이터는 한국 시간으로 7월 7일 또는 7월 8일 정도에 그 대만의 재경부 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자료 만들 때 볼 수 있는 데이터는 5월 데이터까지만 있었는데 일단 요게 다 플러스 상태니까 아직 우리가 바다가 아니라 산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YY 증가율도 좀 제가 둔화됐다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25.9%니까 데이터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여기까지는 반도체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반도체가 탑재되는 완제품이 있습니다. 이 완제품 수출도 대만에서 따로 발표하거든요. 여기 좀 차트가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회색으로 돼 있는 그래프는 무시하셔도 되고 빨간색 선만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 선 보시면 굉장히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점점 갑자기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내려가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하면은 그 IT 완제품 중에 PC나 스마트폰 쪽이 지금 수요가 안 좋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앞으로 반도체 수출에도 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 요약을 해볼게요. 우선 반도체 업종의 주가와 투자 심리가 1년 이상 둔화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 반도체 수출은 지금 플러스가 나오곤 있지만 산의 높이가 점점점 얕아져 가고 있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바다로 확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였고 대만의 반도체 수출 지표도 보여드렸는데 전반적으로 한국 지표보다 훨씬 좋았고요. 그거는 비메모리 때문이고 그리고 대만 수출 지표 중에 저희가 IT 완제품 쪽을 봤더니 이쪽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빨간색 오른쪽으로 확 내려간 느낌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PC랑 스마트폰 수요는 안 좋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개별 기업 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 반도체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제 분기별로 저희가 영업이익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18년 3분기가 역대의 정점이었습니다. 2018년 3분기 실적을 돌아보면 영업이익이 17.6조 원이었고요. 영업이익률은 무려 26.8%를 달성을 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또 이렇게 영업이익이나 아니면은 OP 마진이라고 부르는 영업이익률이 잘 나왔던 시기는 2021년 3분기인데요. 숫자로는 15.8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21.3%였습니다. 지금 이제 2022년 1분기를 지나서 2022년 2분기로 가고 있는데요. 컨센서스가 조금씩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일단 실적이 가장 좋았던 것은 최근이 아니고 2018년 3분기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대만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 TSMC의 실적입니다. TSMC는 비메모리 반도체 업종에서 위탁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는 뭔가 생산을 하는 회사, 즉 요리로 치면은 주방의 역할, 부엌의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있고 설계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TSMC는 위탁 제조를 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사실 실적이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2월, 3월, 4월, 5월 실적만 보여드리고 제가 아까 산이냐 바다냐 말씀드리면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TSMC도 그런 관점에서 보여드리면 2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매출 증가율이 37.9%였고요. 이게 3, 4, 5월이 되니까 점점 저도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3월이 33.2%, 4월에 55.0% 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대만 반도체 수출은 TSMC가 다 하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5월에는 무려 65.3%. 그래서 이 숫자 확인한 날 제가 좀 오타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숫자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월간 매출까지는 2개월 연속 최고치 경신했고
YOY 증가율도 지금 숫자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수요 때문이고요. 원래 TSMC는 굉장히 오랫동안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애플이나 퀄컴이 TSMC의 최대 고객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고성능 컴퓨팅이라고 하면 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중에 PC에 들어가는 CPU 또는 게임기에 들어가는 GPU를 많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나 AMD 같은 회사들이 TSMC의 중요한 고객사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AMD 같은 경우는 5년 전만 하더라도 TSMC 입장에서 매출 기여도가 1%, 2%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5% 이상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PU나 GPU 설계하는 AMD 같은 회사 또는 엔비디아 그리고 사실 인텔도 TSMC의 제조 라인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TSMC의 주방을 사용하고 있구나. 주방을 사용해서 원하는 대로 요리를 만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용 반도체 매출 비중이 원래 매우 적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 1%, 2%밖에 안 돼서 신경도 안 썼었는데요.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TSMC가 구원투수의 모습을 아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분야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차량용 반도체 매출 비중이 5%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최근에 보신 분들은 저거 굳이 구분해도 되나요? 10%도 안 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전에 이 비중이 1%, 2%였던 거를 봤던 저 같은 사람들은 많이 올라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네, TSMC 말씀드렸고요. 엔비디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정말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기업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어떤 지표를 보면 되냐면 분기 매출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사실 뭐 매출도 발표하고 매출 총이익률, EPS 다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2016년부터 엔비디아를 계속 봤었는데요.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 끼치는 것은 분기 매출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느냐, 요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반도체 대형주인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을 보시면 2017년도 이후에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 계단식 증가 흐름이 중간에 좀 스톱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2018년도였는데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비디아 제품이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데 많이 쓰였는데 그 당시에는 엔비디아도 좀 전사적으로 좀 준비가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할 때마다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엔비디아의 CEO나 아니면 CFO한테 전체 매출 중에 가상화폐 관련된 채굴 반도체 매출 비중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사실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아니면 이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 비중이 높지 않다. 로우 싱글이다. 2에서 3%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요. 실제 요 채굴 관련 수요가 급감했을 때는 엔비디아가 재고 정리하느라고 6개월 이상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 이벤트가 이제 2018년 이후에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여드리는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 중간에 계단식으로 뭐가 착착착착 올라가다가 2019년도에 갑자기 확 내려온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6개월 이상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화폐 관련된 제품들 재고 조정이 있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이후에는 다시 매출이 계단식으로 증가세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좀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매출은 이제 8.3 빌리언 달러고요. 정말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뀌느냐 딱 그 숫자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컨센서스가 지금 8.3보다 낮은 8.1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분기 매출만 보시면 되고 지금 계속 계단식으로 2년 이상 올라오다가 조금 피크아웃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엔비디아, TSMC, 삼성전자 말씀드렸는데 실적 측면에서는 지금은 TSMC가 가장 좋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또 구구절절 말씀드렸는데 실제 미국 반도체 업종에서 지금 매우 잘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어디일까요? 이쪽은 이제 안 좋은 쪽은 PC나 스마트폰 쪽이고요. 좋은 쪽은 차량용이나 산업용 반도체 공급사입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에는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 즉 2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설립됐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기업,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인수합병 할 거다라는 뉴스로 이슈가
이슈가 됐던 온 세미컨덕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전사적으로 차량용 또는 산업용 반도체 매출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매출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선으로 된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놨는데요. 회색이 바로 온세미입니다. 그래서 온세미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이 빨간색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거든요. 근데 이걸 눈으로 쭉 따라가다 보시면 뭔가 올라가는 듯 하다 끝에 약간 꺾인 느낌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항상 매출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고 실제 뚜껑 열고 실제 데이터는 잘 나옵니다. 근데 2분기에 중국 그 샹하이 셧다운 얘기를 하면서 매출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이 빨간색 차트가 잘 가는 듯 하다가 끝에 약간 꺾인 느낌이 있는데 이게 그 보수적 가이던스 때문이고 경험상 실제 실적 발표하면 잘 나오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분기 실적 발표를 7월 넷째 주 정도에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한 달 후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삼성전자도 다들 6만 원을 지킬 거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신저가 기록을 다시 썼고, 이렇게 주가가 부진하니까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락바텀 콜도 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증권가에서는 매크로 환경 악화로 인해서 오만전자 갈 수 있다는 의견이 등장했고, 실제 5만 원대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업종을 대표하는 SK하이닉스도 역시 목표 주가 하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의 전방 산업에서 PC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별개로 삼성전자는 그러면 어떤 이벤트가 좀 강화되면 주가가 좋아지냐면요. 비메모리 쪽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삼성전자에 관련된 평가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원포인트 인사라는 걸 실시를 했는데요. 원포인트 인사는 삼성전자 비메모리 쪽,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부와 반도체 연구소에 집중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메모리에서 검증된 인력을 기반으로 비메모리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요. 메모리 쪽이 실적을 견인을 하고 주가 측면에서는 비메모리에서 호재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기반으로 고객사와 뭔가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엊그제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에는 사실 비메모리 관련된 호재가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하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SK하이닉스는 어떨까요? 조금 SK하이닉스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쪽은 개별 기업의 실적보다는 매크로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 환율이 약세인 경우, 그래서 이미 1,300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시계를 옛날로 돌려보면 1달러에 1,500원이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렇게 $1 환율의 약세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집니다. 환차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가에 부정적이고요.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는 미국 관련된 뉴스 또는 특히 중국 관련된 뉴스들이 SK하이닉스 주가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SK하이닉스의 국외 매출을 보면은 미국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지역별 매출을 보면 미국이 6조 원, 그리고 중국이 3.8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미중무역 분쟁이라던가 아니면 중국의 매크로 관련 뉴스들이 SK하이닉스 주가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는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이유는 서버 쪽 수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실제 SK하이닉스 주가를 저희가 논할 때는 어디가 바닥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닥을 계산할 때는 BPS란 지표를 쓰거든요. 사실 BPS가 굉장히 긴 단어인데 저도 막 다 얘기하기 귀찮을 때는 그냥 북밸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이 북밸류가 작년 실적 기준으로는 한 9만 원 정도, 그리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10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북밸류를 기준으로 이게 주가 바닥이다. 또는 이 9만 원이 북밸류 딱 한 배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소수점으로 이제 미세하게
관찰을 해서 한 배 기준으로 9만 원이니까 그러면 0.9배면 얼마냐 해서 이제 9만 원에 0.9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8만 원 초반이면 찐찐찐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달리 매크로 이슈가 주가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그 다음에 뭔가 주가 바닥권에서 언제 반등하느냐 그 기준이 북밸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글로벌 기업하고 대기업 말씀드렸고요. 이제 올해 상장한 반도체 중소기업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기업이 있지만 BCNC, 가온칩스, 레이저셀 말씀을 드릴게요. BCNC는 합성 쿼츠를 가공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쿼츠는 주로 저희가 실리콘 계열 소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저희가 그 반도체 소재 부품 회사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소재 부품 만들면 용도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반도체 식각 공정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 기업이 올해 3월에 이제 2월, 3월에 걸쳐서 투자자 설명을 했었는데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IPO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1820대 1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놀라고 기업 쪽에서도 당연히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 공모가가 이제 상단 위로 13,000원 확정이 됐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기업이 IR을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BCNC가 IPO 전후에 그 여러 투자자 미팅 하실 때 동종업종에서 호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반도체 그 식각 공정에서 필요한 소재를 만드는 TCK 같은 회사들, 하나머티리얼즈 또는 원이큐엔시 이런 회사들이 꼭 합성 쿼츠를 만드는 건 아니고 원소 기호가 조금씩 다른 소재를 이용해서 이제 요런 그 소재 부품을 만들긴 하는데요. 이 회사들이 모두 증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서를 발표하면 저희 애널리스트들끼리 이러면 매출이 반드시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매출이라는 게 잘 나오려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출하량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증설하면 나중에 물량이 더 많아질 거다. 물량을 더 많이 팔아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BCNC의 그 IPO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온칩스입니다. 좀 전에 BCNC는 소재 회사였잖아요. 근데 가온칩스가 처음에 딱 설명회를 할 때는 투자분들 반응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중소기업을 보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다. 그러면 소재 기업이냐, 부품 기업이냐, 장비 기업이냐 이걸 보시잖아요. 그런데 가온칩스는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제조사가 아니에요. 이 회사는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하고 제조하는 회사 사이에 그 어떻게 보면 오작교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이제 오작교 역할을 해주는 제조 쪽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라인이고요. 그러면 가온칩스의 실제 고객사는 누구냐 하면은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중에 텔레칩스가 상장 기업이었고요. 넥스트칩도 이제 조만간 상장하는데 이때는 아직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가온칩스 그래서 저도 가온칩스 미팅 갔을 때 되게 좋은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나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게 무슨 딱 눈에 보이는 뭔가를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냥 비메모리 수혜주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온칩스도 수요 예측에서 18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 공모가도 역시 상단보다 높은 가격에 14,000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이벤트가 벌어지고 나서 애널리스트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점이 요런 그 공모가에 영향 끼쳤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비메모리 수혜주라는 점 아까 말씀드렸던 BCNC는 사실 비메모리 수혜주다까지는 스토리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가온칩스는 비메모리 수혜주다라는 점이 굉장히 크게 어필을 했고 고객사인 텔레칩스나 넥스트칩이 다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또는 카메라 이미지 센서에 들어가는 부품을 설계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봐도 자율주행 수혜주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메모리 수혜주, 자율주행 수혜주 이런 그런 투자자들의 판단이 그 수요 예측 경쟁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레이저셀인데요. 그럼 여기는 앞에 거랑 좀 비슷하냐? 이게 또 달라요. 이제 일단 레이저셀은 장비 회사였습니다. 장비 회사였고요. 근데 이름에 레이저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는 레이저를 이용한 장비 회사구나라고 말씀들을 하셨고, 어,
이쪽도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1400대 1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요. 여기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수혜주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고,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고객사로 납품한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BCNC나 가온칩스나 레이저셀이 모두 각각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데 뭔가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어필할 만한 그런 투자 포인트들, 그게 뭐 비메모리다, 자율주행이다, 글로벌 고객사다, 아니면 동종업종에 지금 증설 분위기가 있다. 이런 것들이 그 수요 예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에 영향 끼치는 변수들,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영향 끼치는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들을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 개별 중소기업들은 나름의 뭔가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이 또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가온칩스 고객사 중에 넥스트칩이 있는데, 넥스트칩이 이제 제가 이 자료 만들 때는 아직 그 IPO 준비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미팅하기 전이라서 여기다 적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표기를 했으면 좀 안내를 해드렸을 텐데, 오늘은 레이저셀까지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종의 주가랑 투자 심리가 1년 이상 둔화가 된 상황이고, 저희가 뭔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수출입 지표를 들여다봤더니 아직 바다로 가고 있다까진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한국, 대만 다 마찬가지였고, 다만 수요 측면에서는 지금 PC랑 스마트폰은 안 좋다라는 것이었고요. 전 세계 반도체 대형주 3사를 저희가 훑어봤더니 대만의 TSMC 실적이 되게 좋더라라는 거였고, TSMC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CPU나 GPU,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때문이었고요. 미국 반도체 회사 중에 어디가 지금 제일 업황이 좋은가 하고 봤더니 역시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산업용 반도체 쪽이었고요.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온세미컨덕터 말씀드렸고요. 한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유의미하게 반등하려면 비메모리 쪽에서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실적은 2분기에 양호하지만 중국, 미국 관련된 매크로 관련된 좋은 뉴스들 또는 환율, 이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는 내용이었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그 IPO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BCNC, 가온칩스, 레이저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하반기 반도체 산업 전망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